안녕하세요. 메가트렌드를 공부하는 미스터 파학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운드리 업계의 절대 강자인 TSMC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며 새해 들어 약 20% 상승한 TSMC는 현재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 기업 분석에 앞서 반도체 업계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계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뉘며 이번 영상에서는 TSMC가 속해 있는 비메모리 분야에만 포커스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흔히 로딕 반도체라 불리며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CPU, GPU 및 차량용 반도체 등 모든 종류의 반도체가 전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큰 시장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업체는 크게 팹리스, 파운드리, IDM으로 나뉘게 됩니다. 팹리스는 단어 의미 그대로 팹, 즉 공장이 없는 기업을 의미하며 칩의 설계도만 제작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파운드리는 팹리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칩의 설계는 하지 않고 외주로부터 받은 설계들을 바탕으로 칩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IDM이 있으며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합친 개념으로 칩에 대한 설계와 제작을 모두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SMC는 이중 파운드리 업체에 속하며 2020년 기준 약 55%에 달하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2등 업체인 삼성전자와도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TSMC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애플을 넘어서는 높은 매출 영업이익률입니다. 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올해에도 약 53%에 달하는 매출 총이익률을 보여주며 제조업 기업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의 높은 마진율을 오랜 기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진율이 가능한 것은 TSMC가 파운드리 업계에서 대체 불가, 즉 경제적 혜자를 갖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작년에 진행된 20% 이상의 가격 인상입니다. 인플레이션 등 원가 인상을 고객에 전가할 수 있고 고객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만큼 대체 수단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TSMC의 노드 구성의 변화입니다.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갈수록 빨간색 파이인 5나노 공정의 비율이 점차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고마진의 초미세 공정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5나노, 3나노 등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더욱더 높은 마진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적 변화는 TSMC가 향후 더욱더 높은 영업 마진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다음 분기인 2022년 1분기에 대한 좋은 전망을 제시한 만큼 향후 초미세 공정으로의 전환에 따른 더 높은 마진율과 성장성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파운드리 시장입니다. 흔히 말하는 4차 혁명, AI, HPC, 클라우드 등의 산업이 점차 커지면서 이에 따른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은 예견된 사실입니다. 이에 발맞춰 파운드리 시장의 규모는 2020년 87빌리언 달러에서 2025년 151빌리언 달러로 CAGR이 약 12%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기술이 향후 더욱더 고도화됨에 따라 기술 격차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되기에 TSMC의 점유율은 향후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많은 팹리스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 및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칩을 설계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테면 애플이 자사의 맥북 노트북에 기존의 인텔 칩 대신 M1 칩이라는 자체 설계된 칩을 사용하고 있고 테슬라 또한 기존의 엔비디아 범용 칩 대신 FSD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팹리스 진영에서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에 대한 공격적인 인재 영입을 통해서 끊임없는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 애플, 인텔 등 결국 팹리스 기업들의 피 튀기는 경쟁과 상관없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한 칩 제작은 TSMC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TSMC는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막대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한 초격차입니다. TSMC는 현 시장의 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의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 카펙스, 쉽게 말해 미래에 대한 투자 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2022년 연간 카펙스 가이던스는 40에서 44 빌리언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준으로서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업계는 자본 집약적 산업인 만큼 구성능의 장비를 더 많이 사들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냐의 싸움입니다. 그만큼 장비 및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많은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자본을 가지고 메모리, 무선,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 삼성전자와 달리 TSMC는 오로지 파운드리 분야에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는 구조적으로 TSMC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의 경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외신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차세대 공장인 3나노 양산에서 TSMC는 여러 차질을 겪고 있다는 기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경쟁에서 GAA라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한다면 많은 팹리스 기업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TSMC의 점유율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술 경쟁과는 별도로 TSMC의 캐파 문제 또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첨단 공정인 5나노에서 애플이 약 53%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플 이외의 다른 팹리스 업체들이 TSMC에 맡길 수 있는 칩의 양은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TSMC 캐파의 낙수 효과로 인해서 이러한 수혜는 삼성전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의 특성상 한번 파운드리 업체를 정하고 그 속에서 설계도를 만들고 나면 다른 파운드리로 눈을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AMD, 엔비디아, 퀄컴 등 기존의 TSMC에 물량을 맡겼던 여러 팹리스 기업들이 삼성전자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추후 공장 증설 등의 지연으로 인해 TSMC의 캐파의 확장의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TSMC가 삼성전자에게 파운드리 점유율을 뺏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또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이라고 외치면서 약 171조 원에 달하는 투자 규모를 쏟아붓고 있는 만큼 향후 3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서 어떠한 기업이 승리를 하고 점유율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주가 급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TSMC의 주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과 50%에 달하는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 TSMC는 향후 기업의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